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볍게 읽고 천천히 사유하는 시간. 여기는 가벼운 책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 관계는 정리가 되지도 개선이 되지도 그렇다고 깔끔하게 끝나지도 않는 걸까? 이런 관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한 지점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진심 어린 사과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절대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엄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2021년작인 완전한 행복을 통해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특징과 그런 엄마의 통제하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도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작가님은 7년의 밤, 종의 기원으로 이미 욕망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하신 분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굉장히 날카롭게 파헤쳐 보여주십니다. 그럼 먼저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유나입니다. 매력적인 외모에 가족을 사랑하는 듯 보이는 엄마이자 아내인데요. 그녀에게는 어린 딸 지유, 전 남편인 준영, 현재 남편인 은호와 그의 아들 노아, 그리고 오랜만에 재회한 언니 제인이 있습니다. 유나는 완전한 가족이라는 이상적인 그림을 꿈꾸며 살아가고 그 그림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보이기 시작하면 그 불행의 씨앗을 뿌리 뽑아버리려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작가님이 그린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일상적 공포입니다. 이 소설은 지유, 은호, 제인이라는 세 사람의 시점으로 번갈아 진행되어 유나를 묘사해주고 이 각각의 서술을 통해 독자는 유나라는 나르시시스트의 퍼즐을 맞추면서 소름 돋는 스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심리 스릴러, 가족 드라마, 미스터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 정신의학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약 1%가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아도 강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조종한다. 공감은 부족하지만 조종을 위해 공감하는 척 연기한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비판에 극단적으로 반응한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엄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정 작가님은 완전한 행복에서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유나는 자녀를 자랑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아이의 성취는 자신의 성취로 여기고 아이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냉혹하게 대합니다. 또한 과도한 통제와 조정은 일상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나 좋으라고 이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야.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고 아이의 선택과 감정을 무시합니다. 공감은 없지만 필요할 때는 희생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조종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말을 수시로 반복합니다. 또한 비교와 경쟁도 은근히 유도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는 어떻게 대할까요? 유나는 남편을 완전한 가족이라는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그 역할에서 벗어나려 하면 은근한 압박과 조작으로 다시 끌어당기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피가 튀는 장면은 거의 없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심리적 학대와 가스라이팅. 읽으시면서 아니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아니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 소설이 제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평생 동안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였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사과라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사과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려 하거나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쪽을 선택하니까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보여지는 아이와 가족들이 느끼는 혼란과 애증, 무력감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의 완전한 행복을 위한 선택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파국으로 몰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겪는 감정적, 심리적 붕괴가 절정에 달합니다. 권선징악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결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불편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게 진짜 행복의 마지막 모습인가? 라는 허무함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이렇듯 완전한 행복은 단순한 스릴러물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만들어내는 가족 감옥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진 가족 안에서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엄마가 좀 나르시시스트 같아 하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고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엄마를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저건 엄마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세요. 셋째, 대화는 최소화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넷째, 자기 돌봄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쌓아나가 나를 가장 앞에 두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윤화처럼 느껴지는 엄마나 혹은 가족과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진솔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가족관계로 힘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만 결말이 찜찜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벼운 책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루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진심 어린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